달밤의 세 번째 강의 학습활동하고 작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그렇죠. 문학교과서 달밤 학습활동 부분 가져와서 26쪽 펴놓아야죠. 미리 학습활동 안 푼 친구들은 이 영상 중간중간 잠깐 멈춰놓고 답을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쌤이랑 같이 공부하면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키워드가 뭔가 생각하면 공부가 2배로 잘 됩니다.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을 중심으로 공부하기. 소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공부 팁입니다. 옆에 그림은 여러분 선배가 그린 겁니다. 딱히 수업 활동으로 한 게 아닌데 황수건이 좋았나 봅니다. 수건이 하트 이렇게 써놓고 자기 학습지에 붙여놓은 걸 쌤이 툭 찍었는데요. 행색이 완전 거지왕. 그런데 왠지 마냥 슬프고 불쌍하지만은 않아요. 술에 취해 붉은 뺨으로 노래를 하는데 뒤에 보름달이 은은하게 웃으면서 비춰주고 있죠. 여러분의 첫 감상은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학습지 11쪽. 달밤 쌤이랑 날개질문 달면서 열심히 읽었는데요. 초성으로 표시한 감상문 한번 달아보세요. 초성의 답은 그렇죠. 우둔하지만 순박한 인물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실패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읒 이응 기억 주인공 시읒 지읒 서술자 그렇죠. 그리고 나는 중간에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귿 비읍 달밤이라는 배경이 애상적이고 서정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소설 개념 몇 가지 공부할까요? 선생님이 소설의 서술 방식, 중요한 용어 3가지라고 힌트를 줬는데요. 바로 이거. 그렇죠. 소설에서는 다음 3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가장 기본인 거, 소설은 서사문학, 서사장르다라고 하죠. 이야기의 흐름, 이야기의 시간적인 진행, 그거 말고도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듯이 보여주는 거. 또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 어떤 단어일지 여러분 짐작합니까? 그렇죠. 이야기의 시간적 진행, 서술하고 있다, 서사. 구체적으로 묘사, 주고받는 말, 대화. 선생님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당연하죠. 여기에 하나 더. 소설 전개상의 서술 방식 2가지. 그렇죠. 우리가 이태준의 달밤을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인물들의 대화 장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압축적으로 그렇죠. 수건이한테 일어난 일 같이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들려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서술자의 서술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거 요약적 제시라고 합니다. 수건이에 대한 일화,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부분. 쌤하고 노란 네모 치면서 했죠. 말해주고 있다. 말하기 방식, 요약적 제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인물들의 대화 장면 보여주면서 대화를 통해서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 방식, 장면 제시, 보여주기라고 합니다. 나와 수건이의 대화 장면 같은 거. 알겠습니까? 달밤 전체 구성 줄거리 한번 떠올려 봅니다. 구성, 이야기의 전개, 흔히 발단, 전개, 위기, 절전, 결말로 나눕니다. 발단, 그렇죠. 성북동으로 이사와서 신문배들은 황수건을 처음 만나게 되죠. 전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열심히 얘기하는 걸 나누면서 즐기게 됩니다. 위기, 그런데 보좌부달부에서 잘렸죠. 나는 세상의 야박함을 느끼면서 그에게 참외 장사 미천을 대줍니다. 가장 절정인 부분, 훔친 포도 사건이었죠. 참외 장사에 실패한 황수건이 훔친 포도를 들고 나에게 찾아오자마자 주인에게 끌려나가고 내가 포도값을 물어줍니다. 맨 마지막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어느 달 밝은 밤에 노래를 부르며 밤길을 걷는 황수건을 내가 발견하고 안 됐다. 달밤이 너무해.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슬퍼. 연민을 느끼죠. 여러분 학습활동 빠르게 좀 빨리 가겠습니다. 교과서 26쪽. 키워드는 활동 1번 제목 황수건이 처한 상황과 그의 성격 밑줄 굵게 하이라이트. 그렇죠.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교과서에다 풀어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나? 황수건이 겪은 불행한 일은 뭔가? 그렇죠. 어떤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그렇죠.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졌나? 그렇죠. 황수경 상황, 신문배달부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잘렸어요. 삼산학교 급사에서 쫓겨났어요. 계속 일본말 했던 거 생각나죠? 참외장사에 실패했어요. 아내가 달아났어요. 꾸준히 실패하고 있네. 동네 사람들은 그 바보 반편이 어디다 쓰려고 황수건 얘기만 하면 웃고 시작합니다. 그 바보 같은 녀석. 이런 식으로. 어떤 성격이에요? 끊임없이 말을 하죠. 우도 맞지 말라고 찾아와서 얘기하고 황수건의 말과 행동은 성격을 드러내줍니다. 어리숙하고 아둔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모자라지만 본성은 착하고 순박합니다. 그걸 누가 알아봐줘요? 내가 알아봐주죠. 교과서 26조 활동 2번 이거 쉽죠. 많이 쉽습니다. 우리 다 했으니까. 서술자인 나와 같은 심정이 되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 적어보세요. 2번의 키워드는 황수건에 대한 내 마음, 나의 심리입니다.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황수건에 대한 나의 심리? 그렇죠. 사건과 심리. 첫 번째, 맨 처음 대화를 나눌 때 흥미 있어 합니다. 이 사람? 그렇죠. 원배달부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 내일부터 원배달부가 됩니다. 좋은 친구가 출세나 한 것처럼 진실로 즐거웠다. 그런데 다른 배달부가 나타났어요. 마음이 섭섭하고 아팠죠.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러웠어요. 참외장사 비용을 대줄 때 진심으로 황수건이 잘 되기를 바랬죠. 황수건으로부터 포도 선물 받았을 때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오래도록 그렇죠. 음미했죠. 맨 마지막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서술자인 나의 태도로 인해 독자 역시 황수건에게 따스한 인간미를 느끼며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바보 같은 녀석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서술자인 내가 구석구석 이렇게 지켜봐준 것 덕분에 우리도 어리석지만 순박하지만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안 됐다라는 생각을 선생님도 했습니다. 달밤의 주요 인물 빠르게 정리합니다. 황수건 너무 여러 번 반복한다.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모자라지만 본성은 착하고 순박하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모든 일에 실패하고 끝내 아내마저 달아나버리는 불행을 겪는다. 나 황수건의 정직하고 따뜻한 인간성을 긍정하며 그를 동정과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는 서술자. 사대문 안쪽에 지식인.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수건이를 만나죠. 교과서 27쪽 학습활동 3번. 하나의 장면, 그렇죠. 달밤이라는 제목이자 배경의 역할을 묻는 겁니다. 선생님 요 핀 꽂아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달밤의 주인공 황수건은 한결같이 자신의 불행이나 운명에 순응하다가 결국 패배하거나 좌절한다. 그로 인한 비애, 슬픔은 하나의 장면에서 최고조에 이르며 집약된다. 하나의 장면, 맨 마지막 장면, 배경의 역할 봅시다. 배경의 역할, 하나의 장면, 맨 마지막이죠. 달밤은 성실히 살아가려 하지만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황수건의 슬픈 처지를 부각시켜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연민의 정서를 애상적이고 서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달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태준의 달밤 쭉쭉 대답해 보세요. 갈래? 단편소설, 성격, 슬픈데 뭔가 정서를 자아내 서정적이고 애상적이다. 시점 나의 눈으로 본 황수건의 얘기 1인칭 관찰자 시점. 배경 1930년대 성북동. 제재 세상에 부딪혀 아픔을 겪는 인물의 모습. 주제 연민 이거죠. 야박한 세상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황수건에 대한 연민. 그 다음 특징 몇 가지. 뭐라고쇼? 이렇게. 수건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의 언어의 차이가 있죠. 계층의 언어 차이를 이용해서 인물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사투리 쓰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들려주기, 말하기 이 부분이죠. 등장인물과 관련된 일화를 압축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열해서 주제를 어떤 인물인지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 그렇죠. 배경을 통해서 애상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들 시험 문제 낼 때 작품 해설인데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달밤 첫 번째 문장만 읽겠습니다. 달밤은 작가 이태준의 서정적 감수성과 함께 소외된 인물에 대한 연민의 정과 인간애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달밤이 드리운 비극적 서정미. 그렇죠. 황수건
어떤 사람일까? 나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장면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 관찰자에 실린 따뜻한 정서. 이것도 우리 했는데 그렇죠. 네 번째 줄 냉정한 현실의 작동 원리를 알고 있는 관찰자의 시선. 나는 이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황소건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심리는 이 작품을 바라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쭉 내려가서 애정 어린 시선 너무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작품 학습활동 끝냈고요. 이제는 이태준의 작품 3개. 자, 오른쪽에 2대8 가르마 이 미남은 누구인가? 당연히 소설가 이태준입니다. 왜 흑백인가? 왜 이렇게 촌스러운가? 당연히 이 세상 분이 아니며 심지어 광복 이후 휴전선 이북으로 간 작가입니다. 이런 분을 월북 작가라고 하죠. 정지용, 홍명희, 박태원, 오장환, 이용학, 이태준, 임화, 백석 이 중에서 귀에 딱 들어오는 시인이 있나요? 쌤, 향수의 그 정지용 시인이요? 임꺽정을 쓴 그 홍명이요? 이런 대답에 나오면 문학 1등급. 아주 우수한 친구고요. 쌤, 백석 시인 우리가 배울 시인 아닌가요? 이 친구는 문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칭찬합니다. 다시 한번 정지용, 홍명희, 박태원, 오장환, 이용학, 이태준, 임화, 백석 월북 작가 문인들입니다. 이 중에서 우린 이태준 특집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워크북 13쪽 작가 소개 펴놓고요. 이게 나레이션으로 깔린 동영상입니다. 잠깐 봤습니까? 봤습니다. 이태준 1904년에 태어났지만 돌아가신 건 정확히 알 수 없어? 월북 작가 물음표. 그렇죠. 휘문고등학교 휘문고고를 다니며 김유정 쌤 그 동백꽃 봄봄? 그렇죠. 김유정 등의 문학 동료를 만났으며 좌익 문학 운동을 했지만 시대의 흐름에 휩쓸렸을 뿐 순수 문학을 지향했던 9사람의 모임. 이태준과 함께 김유정, 이상, 이호석 다 그 멤버였습니다. 이 9인의 활동을 했고요. 작품으로 달밤 외에 까마귀, 복덕방, 해방 전후 이런 거 있다고 얘기했죠. 수능 소설 작품으로 단골로 출제되는 작가입니다. 자, 사진, 성북구와 관련해서 이태준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달밤의 공간적 배경인 성북동에 실제 이태준이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태준 기념관 겸 찻집이 있는데 그 찻집 이름이 수연산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쌤 여러 번 갔었는데 한성대역에서 성북동 쪽으로 가다 보면 서울과학고, 서울성곽 그 건너편에 고즈넉한 찻집 가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쌤은 서울사대 부설여 중에서도 근무했었는데 그때 한성대에 있고 비탈길에 있는 한진아파트 살았거든요. 자주 이태준 생가에 자리 잡은 찻집 수연산방에 자주 갔습니다. 자, 사진 봅시다. 훤칠한 미남이었고요. 1사분면. 그렇죠. 2사분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대판 가르마. 그렇죠. 4사분면에 있는 이 건물이 지금 또 찻집으로 운영되는 수연산방이고요. 당시 이태준은 이 집에서 무려 5명, 그렇죠. 가족 사진도 보이죠. 흑백 사진. 이런 사진을 남겼습니다. 자, 유튜브 검색하면 두 개 쌤이 올려놨는데요. 쌤이 링크로 2개 다 달았습니다. 하나는 글은 그 사람이다. 이태준 작가 다큐인데요. 쌤이랑 수업 시간에 봤습니다. 이태준의 조카가 삼촌인 이태준을 소개하는 12분짜리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 채널에 글은 처음 글 쓰는 사람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태준의 문장 강화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한데 그 영상입니다. 선생님 전부 다 링크 달아놨고요. 우리는 교실에서 글은 그 사람이다. 잠깐 봤습니다. 자, 이태준의 작품 3개 정리하겠습니다. 작가 소개 영상 봤고요. 글은 그 사람이다. 이태준 작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수연산방 나중에 한번 가족들하고 가보세요. 여러분 지식 채널도 열심히 작가가 되려는 사람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소개할 책이 소설이 두 개 있는데요. 복덕방과 근대화 물결에 소외된 계층의 비애라고 했죠. 까마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인간의 고독과 죽음에 관한 소설을 이태준이 썼습니다. 그중에서 2개 간단하게 쌤이 갖고 있는 만화책으로 소개해 줄까요? 먼저 복덕방. 쌤이 한국 수업 시간에 요 복덕방을 다룬 두꺼운 그 오세영 만화가의 책 보여줬을 텐데 쌤이 한국의 근대 문학을 오세영 화가가 만화로 표시한 책에서 캡처한 겁니다. 여기서 복덕방
주인공은 뒷모습으로 보이는 안초시입니다. 이 사람. 장사를 하다가 실패해서 집까지 잡힌 처지로 친구인 서참이, 박희한 영감과 함께 복덕방, 실제 그 복덕방을 빌려 잠을 자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주인공 안초시. 그렇죠. 정말 날 위해 하는 거면 살아서 한 푼이라도 다오. 자식도 소용없어. 그저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지. 그렇죠. 안초 씨에게는 제법 이름을 날리는 무용가 딸이 있는데 딸은 자기만 먹고 살지 용돈 한 푼 주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없을까 골몰하다가 황해도 연안에 새로 땅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얻고 딸의 돈을 가지고 내가 큰 돈 벌어주마 투자했는데 그게 거짓 정보, 증오로 보면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이걸 어쩌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없죠. 딸 돈을 그만 날렸으니. 안초 씨는 약병과 함께 자살. 복덕방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친구가 발견해요. 더 막장인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는데 돈 한 푼 주지 않았던 딸이 와갖고 제 명예도 있으니까 자기 명예를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화 물결에 소외된 돈, 계층의 비애를 이태준은 복덕방에서 안초 씨를 통해서 그려낸 거. 선생님 줄거리만 간단히 얘기했는데 복덕방 소설로 만나보세요. 또 하나 까마귀입니다. 이 저연한 여인은 누구인가? 그렇죠. 이 소설에서 서술자인 그는 친구 별장을 빌려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이 별장엔 유난히 까마귀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원을 산책하다가 폐병을 앓고 있으며 이곳에 요양차 와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자신의 독자라는데 이 사람 작가니까 여자는 죽음을 앞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싫어요. 그것 뱃속에 남아 별별 귀신딱지가 다 든 것처럼 무서워요. 이 동네에 많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까마귀가 무섭고 싫다는데 그는 여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다. 까마귀도 다를 바 없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까마귀를 잡아서 여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장면, 그녀의 관을 실은 연구차를 보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죽음을 앞둔 여자의 절망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고독과 죽음, 이런 문제를 다룬 아주 세련된 소설입니다.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소설로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태준 복덕방, 이태준 까마귀. 자, 선생님은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요번에 이태준 단편소설 선집을 빌려와서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실린 달밤 외에 선생님이 소개한 복덕방, 까마귀 외에 해방전후, 폐강냉, 농군, 오목녀, 이태준의 다른 단편 몇 개 읽고 작가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해도 되겠네요. 이태준 전문가로서. 자, 오늘 수업한 이태준의 작품 3개. 이제 이태준의 작품 3개 키워드 5개만 말해보세요. 이태준, 이제 오버워치의 그 이태준 아닙니다.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이름만 갖고 전혀 다릅니다. 소설가 이태준, 월북작가, 성북독 찻집 수연산방, 구인의 달밤, 복덕방, 까마귀, 문장강하. 그 다음에 황수건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작가의 분신 나.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 쌤이 링크한 10분의 문학은 그림이라는 매체로 수동 작품을 읽어주는 유튜버인데요. 요번에 달밤 편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참고하세요. 자, 이건 선생님 서비스입니다. 달밤을 작품을 중심으로 작가, 독자, 세계, 상호 텍스트 툭툭 그려본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틀로 작품을 정리해 보세요. 자, 다음 시간 안내입니다. 워크북 12쪽에 1번 쓰게 하고 도장으로 검사할 거고요. 메인은 2번입니다. 황수건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토의 할 거니까 기대하세요. 3번은 시험 문제 꼭 나올 거. 왜 달밤인가? 배운 거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수업한 다음에 20분 글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은 달밤 한 번씩만 더 읽어오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